야, 왜 켜져? 자, 2-3번부터 차근차근 해볼 테니까 지금 명제, 그러니까 명제는요,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명제는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 있잖아. 얘가 참이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진리집합이 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아우 이거 왜? 난 이해가 안 되네. 냉방을 해야지. 자,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이게 그 화살표 방향대로 포함이 되면 되는 거야. 포함이 되면 얘가 참인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말고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그다음 뭐 하나 더. 우리 저기 대우명제 뭐야? 대우명제. 대우명제. 자,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뭐 not q이면 not p라고 하는 게 바로 참이 된다는 거야. 이게 대우명제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 그냥 집합으로 다 풀려요. 집합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 그냥 집합. 뭐 집합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게 그냥 우리 그 이상 이하 있잖아. 우리 구간. 구간도 집합이야. 구간도. 그러니까 우리 그 범위대로만 신경 써서 그림 그려서 풀면 돼요. 그래서 2-3번을 보면 자 P라는 명제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큰 거고 Q라는 명제가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지금 2차 부등식을 까먹었다고 하면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앞에 있는 식을 뭐 해서? 인수분해해서 x절편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x-3 곱하기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얘네들이 뭐야? 얘네가 뭐야? 2차 함수꼴이잖아. 그죠? 그것도 무슨 절편? x절편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x절편을 짜랑 그려주면 왼쪽은 마이너스 2, 오른쪽은 3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바깥쪽이 0보다 크면 바깥쪽이야. 내가 어제 설명했잖아. 절대값이 0보다 절대값이 뭐보다 크면 어디야? 바깥쪽이었잖아. 그지? 그 바깥쪽이야. 요렇게. 그죠? 바깥쪽이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 다음 요거 어제 했던 거네. 그럼 x가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a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와. 그지? 얘가 진리집합 p고 얘가 진리집합 q야. 됐지? 자, 근데 뭐가 성립해야 된대? p면 q이다가 참이래.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부분집합 들어가면 되는 거야. 들어가면 큰 거 있죠? 기준이 되는 게 큰 거야. 큰 거를 그려. 큰 거를 그리면 어떻게 돼? 수직선에다 그리면 마이너스 a 요렇게 빵 뚫려가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아 아니요? 그치? 자, 그리고 주어진 범위를 표시를 해.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처럼 그림을 안 그려서 그래요. 주어진 범위다. 그럼 색칠을 해. 우리 집합도 색칠을 해. 제발. 색칠 좀 하라고. 하이마 듣고 있는 거지?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지. 색칠을 해. 자, 그 다음 저기 범위 안에 P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랑 3이 1로 가면 안 되잖아.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고 1로 가야지만 요렇게 쏙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쏙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값이 얘랑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아도 되는 거야. 같아도 쏙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얘도 같아도 되니까 요렇게 범위가 되는 거겠지. 근데 양쪽에서 하나라도 삐져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그리고 교집합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얘는 a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는 거겠지.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시면 수직선을 그리셔. 요렇게 겹치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지. 교집합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만 따지면 된다.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만 여부를 따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면 돼. 그 말이 뭐 맞냐 틀리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말이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면 그냥 집합으로 무조건 가세요. 무조건 집합으로 가. 무조건. 무조건 범위 그리고 무조건 색칠하고 해. 어? 자, 다음 저기 162쪽에 17번? 오케이. 자, 이건 절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 뒤에서 증명할 내용들이긴 해, 원래는. 자, 요거는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자, 실수 AB야. 실수 AB에 대해서 조건 P가 뭐라 돼 있냐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야. 자, 일단 요거의 지금 진리집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진리집합. 자, 봐봐. 절대값 도에서 0이 되려면 A, B가 뭐가 돼야 돼?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야, 그리고. 그래서 일부러 좀 그리고를 좀 쓸게요. 이것도 키포인트예요. 절대로 이게 그리고 쓰는 것도. 자, 그 다음 Q. 자, Q 명제를 볼게. Q 조건. Q 조건은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이거 뭔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니까. 그러면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A는 B인 거죠. 맞아요? 그치? 그 다음 R 조건 보니까 R 조건은 절대값,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어. 그치? 자, 얘는 뭐가 돼야 되냐? 이거 풀어봐야겠죠, 그죠? 자, 양쪽에 절대값이 있으면 둘 다 벗기면서 한쪽에다가 그냥 뿔말을 붙이면 돼요. 됐나요? 그럼 첫 번째,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랑 같을 때. 그러면 B가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겠죠. 그쵸? 다음 두 번째,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전개해줬어. 그러면 A가 뭐가 나와? 0이죠. 근데 보면 뿔마기 때문에 둘 다 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뭘로 가는 거야? 또는으로 가는 거야. 또는. 그래서 얘는 무슨 집합? 합집합이래요. 합집합. 얘는 합집합이에요. 자, 그럼 따져봤을 때, 자, 봐봐. 자, 뭔가 지금 다 이제 진리집합 보였죠? 진리집합이 다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따질 건데, 자, 이거 왼쪽 거 지우자. 이거 같이 봐야 돼. 자, 우리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포함이 되면 참인 거야. 알겠지? 포함이 되면 참인 거예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자, 기억부터 보면, 자, P는 Q이기 위한, 자,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자, 충분 조건 정방향, 역방향. 무슨 방향? 정방향이야. 그냥 P, Q 쓰고 정방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지금 우리가 밝히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봐봐. 자, P라는 집합은 뭐냐면 A랑 B랑 0으로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Q라는 집합은 A랑 B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면 1, 1, 2, 2, 3, 3, 0, 0, 4, 4, 5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누가 더 큰 집합이야? Q가 더 큰 집합이고 포함이 돼야 안 돼? 되겠죠. 얘는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됐지?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이 되냐 안 되냐만 밝혀도 문제는 쉬워진다. 자, 니은 볼게. 자, not P는 not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자, 필요 조건 정방향, 역방향. 필요는 거꾸로. 그러면 not P, not R 요렇게 가는 거지? 근데 내가 말했죠. not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부정하는 건 좀 힘들어. 그러니까 뭐 하자? 진리집합으로 그 대우명제로 바꾸면 진리값이 똑같잖아. 그지? 이때 쓰는 거라고. 하임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걸 대우명제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 순서 바꾸면서 부정해주고 화살표 그대로. 그러니까 P면 R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누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R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따지면 되는 거야. 자, R 보니까 R은 봐봐. A는 0 또는 B는 0이죠. 합집합이라 그랬어. 얘는 교집합이야. AND는 교집합이야.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돼요? P가 R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여기서 오류가 다 돼요. 왜냐하면 자, 봐봐. A는 0이라는 집합이 있어.
그 다음 B는 0이란 집합이 있어. 얘는 또는이잖아. 그럼 어디야? 전체야. 전체가 R집합이야. 오케이? 그런데 자 위에 있는 A는 0 그리고 B는 0이라는 거 어디 집합이겠어? 여기 교집합이라 내가 썼잖아요. 그죠? 교집합.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다음은 디귿. 자 디귿은 자 Q2고. 자 2고라는 말 나오면 뭐야? 2고. and 그리고 교집합. 오케이? Q2고 교집합이었어. 이렇게 Q2고 R는 그러니까 Q2고 R는 그치 얘네가 교집합을 묶이는 거고 그것이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그러니까 Q and R이 양쪽으로 되는 거야. 그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냐? 자, 질집합으로 고치면 그리고는 뭐라 했어? 교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Q와 R의 교집합이 바로 P의 집합과 같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은 그냥 집합이 똑같으면 되는 거야. 자, Q가 봐. Q, R. 자, 얘는 뭐야? A는 B 요거 각각 또는인데 두 개가 같을 때야. 그럼 뭐밖에 안 되는 거야? 바로 여기잖아. 여기 같을 때니까 A는 B인 집합, A는 0인 집합, B는 0인 집합. 같다는 얘기는 가운데밖에 없으니까 P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돼 안 돼? 되죠? 마지막 거 안 됐어? 됐지? 미수 됐어 안 됐어? 그래. 문제를 안 풀고 오니까 이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필요 충분 조건은 두 개가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포함되는 거나 이렇게 포함되는 거 합치면 그게 같다는 의미야. 야, 진짜. 삐끗이 하려면 넘어졌지. 그냥 자빠졌지. 어?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래, 임마. 어? 자, 보세요. 자,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하이마 괜찮아? 얘네도 딴 거 하고 있는데 이해는 됐지? 됐어? 자, 다음. 저 유형편 질문 받을게. 자, 다음 봅시다. 뭐 어찌 보면 이건 모르겠다는. 자, 개념편 163쪽. 자, 자, 여기선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은 너희들 항상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아? 증명은 해봤어? 증명을 해봤을 텐데 이 증명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내가 하는 방법만 따라하면 똑같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틀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라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명제 증명인데 자 먼저 뭐 용어 정리만 좀 해줄게. 용어 정리 뭐냐면 정의가 있고 증명이 있고 그 다음 정리가 있어. 야 정의가 뭐야? 뭐 저스티스야? 아니죠. 자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 정확한 뜻 있죠. 용어의 뜻이라든가 그 뭐 뜻이라든가 그 뭐 뭐라 해야 돼? 명칭을 확실하게 정한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튼 뜻을 정확하게 말한 게 뭐 정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돼? 연필의 정의가 뭘까? 연필은 그치? 그러니까 나무로 겉이 쌓여 있고 가운데 흑연이 심이 박혀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필기할 수 있도록 만든 뭐 도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정의예요. 그다음 증명은 뭐냐면 증명은 우리가 명제 있죠. 그러니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뭐 하는 거. 그 밝히는 과정을 우리가 증명이라 그래요. 알겠죠?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 그래. 그다음 정리는 뭐냐면 참인 명제가 정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는 이미 딱 나와 있는 거야. 정의는 딱 나와 있는 거고 증명은 명제를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아무튼 밝히는 과정을 증명인 거고요. 정리라는 건 참인 명제를 우리가 정리라 그래. 알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대우법이 있고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어. 뭘 이용한 거?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 귀류법이 있어요. 요게 좀 어려울 거야. 귀류법.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아까 전에 내가 말했죠. 대우 언제 쓰냐? 바로 증명할 때 쓴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명제를 밝히기 어려울 때는 대우 명제로 바꾸게 되면 뭐 대입하기 쉬운 모양이라든가 증명하기 좀 쉬운 폼이 나와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쓸 거고요. 그 다음 귀류법이란 뭐냐면 귀류법은 뭐라 해야 돼?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해서 그래서 모순을 찾는 거야 이게. 이게 좀 어려워. 귀류법이라는 건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아서 그 부정한 문장이 거짓이 되고 원래 게 참인 걸 찾는 게 귀류법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하나씩 보자고. 이제 내가 하는 것만 보면 돼 이제. 자, 우리 개념 체크 봐. 자, 명제가 뭐라 되어 있냐면 자연수 뭐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A, B가 뭐이면 홀수이면 A, B가 홀수이면 A, B는 모두 홀수이다. 이거 증명할 거예요. 이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야. 자, 이면이란 말이 화살표인 거야. 알겠지? 자, 이것을 뭐 할 거야? 대우 명제로 고쳐보자. 대우 명제 고치면 어떻게 돼? A와 B는 뭐가? 모두 자, 모두의 반대도 바꿔야죠. 모두도 뭐야? 모두도 바꾸니까 어떤 일 해야 되나? 모두는 둘 다란 뜻이니까 이거를 뭐로 고칠 거냐면 A 또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모두는 올이라는 거니까 부정하면 어떤이 되잖아. 어떤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는 뜻이야. 그래서 A 또는 B가 모이면 홀수가 아니면 근데 홀수가 아니면 하자. 홀수가 아니면 A, B가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홀수가 아니면이라 쓰지 말고 뭐라 쓸까? 짝수로 쓰자. 짝수이면 A, B가 짝수이다. 됐지? 응. 그러면 A 또는 B가 짝수라 했으니까 A가 짝수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A는 뭐? 2M. 그죠? 2M 또는 B가 뭐? 2N이라 쓰면 되겠지. 그지? A 또는 BM.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수 있고 그 다음 A, B 곱하는 거잖아. 그죠? 곱하면 어떻게 돼? 곱하면 나에 뭐가 돼? 뭐야 이거? 자, AB에다 A 요거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2MB가 되겠지. 그지? 또는 AB가 뭐 되는가? 요거 대입한 거 뭐? 2NA가 되겠지. B 대신 대입하니까. 그래서 나에는 2가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A 또는 B가 짝수이면이라 했잖아. 그죠? 그래서 A에다 2M 또는 B에다 2N을 대입하라는 뜻이야. 그럼 A가 2M이 되면 AB는 2MB니까 뭐가 되겠어? 짝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B에다 2N을 대입하게 되면 2NA가 되니까 뭐가 돼? 얘도 2니까 짝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걸 대입해도 짝수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있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짝수란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2M 또는 2N 여기서 M과 N은 뭐다? 자연수다. 자, 만약에 홀수라고 하면 어떻게 쓸까? 홀수라고 하면 2M 플러스 1 또는 2M 마이너스 1에 대한 표현을 쓸 거예요. 알았지? 3의 배수면 3M.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거니까 이제 기억을 해둬라. 알겠지? 이렇게 대우명제로. 근데 사실 밑에 거 안 보여도 대우명제 보면 느낌 와, 안 와? 둘 중에 하나가 짝수면 무조건 곱하면 짝수겠지. 그죠? 그러니까 물론 봐도 알겠지만 지호야, 가서 물 마시고 올냐? 좀 깨봐. 뭐 증명하자마자 바로 졸고 있어. 이씨.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제 좀 약간 수식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자, 다음 넘어가요. 필수 문제 1번. 필수 예제 1번.
자, 명제 보니까 앞에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전체 조건이야. 자연수 n에 대해 뭐가 성립하는 거야? n제곱이 뭐의 배수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됐지?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제곱이 있어서 얘에서 얘를 보이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대우명제로 고칠 거야. 이면이 화살표라 했었죠? 그럼 반대로 가니까 뭐가 되겠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요거만 보이면 되는 거야. 그치?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아까 전에 3의 배수가 3m 쓴다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뒤에다가 숫자를 조금 더 더해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무의수인 경우 n이 3k 플러스 1이면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안에 3k 플러스 1 하지 말고 마이너스로 하자. 그러니까 원래 플러스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 또 정수하기 좀 그래서 3k 마이너스로 할게. 이렇게. 그럼 요거는 여기서 k가 자연수 써요. 자연수.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뭐로 쓰면 될까? n은 3k 빼기 2로 쓰면 돼. 얘가 바로 플러스 2인 거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는 거고 얘는 나머지가 1이 된다는 뜻이야. 요거 2면 여기서 k도 자연수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가 되면 n제곱 실제로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3k-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전개해줘요. 전개하면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돼. 근데 앞에 걸 보니까 뭐로 묶을 수 있어? 3으로 묶을 수 있죠. 맞아요? 그지? 3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얘는 3의 배수 맞죠? 근데 3의 배수에다 1을 더했으니까 얘는 3의 배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의 배수 안 된다. 그지? 자, 두 번째. 얘도 똑같이 어디다 대입해? n제곱에다 대입해요. 전개하니까 9k제곱 마이너스 얼마? 12k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얘도 어떻게 묶어? 자, 이런 식으로 묶기 전에 분리부터 할게. 얘 어떻게? 3 더하기 1로 이렇게. 그럼 앞에 거 뭐로 묶어? 3으로 묶어줘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얘도. 이것도 얘가 3의 배수죠. 그죠? 근데 1이 더해졌으니까 얘도 3의 배수가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내가 봐봐. n이 3의 배수가 아닌 두 가지 모든 경우 한 거야. 3의 배수가 아닌 모든 경우. 그랬더니 제곱이 다 뭐가 돼서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가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밑에 지금 밑에 1-1번 있어. 1-1번 지금 해봐. 1-1번. 요거랑 똑같은 폼으로 가면 돼. 대우 명제 쓰고요. 그 다음 n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짝수가 아닌 거니까 내가 짝수 아닌 뭐라 들어 했어? 요거 아니면 요거 들어 했죠? 그렇게 한번 해봐. 소소 들어도 돼요. 예. 앞으로 나오진 말고 알았지? 자, 1-1번. 자, 명제 뭐라 돼 있어?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모이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자, 대우명제 고칠 거야. 이면이 화살표였죠. 이면이 화살표야. 그럼 대우명제 고치면 자연수에서만 따지는 거니까 n이 모이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 있다. 이게 참이 되면 얘가 참인 거야. 대우명제니까. 그지? 그럼 n을 뭐라고 두면 돼? n을 2k 빼기 1. 여기서 k는 무슨 수? 자연수. 그 다음 뭐 하면 돼? 제곱해줘. 2k-1의 제곱. 자, 제곱하면 어떻게 돼?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됐지? 앞에 거 두 개가 2로 묶여 안 묶여? 묶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얘는 짝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홀수죠. n제곱이 홀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있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뭐 사로 묶어도 짝수란 얘기니까. 근데 정확한 이제 뭔가 좀 우리가 규칙성 있는 모양을 보여주려면 2로 하는 게 맞긴 해요. 홀수라고 보였으니까 홀수라는 거.
알겠지? 뭐 사로 묶어도 되긴 하는데. 자, 1-2번. 자, 자연수 ABC에 대해서 A제곱, B제곱은 C제곱이면 자, 이면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자, 이게 ABC가 자연수야. 자연수 ABC. 자, 이거 뭐냐면 봐봐. 자, 뒤에 것도 이거 화살표죠. 이면이면 화살표야.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란 얘기의 부정이 뭘까? 이거 부정하면 ABC가 모두 홀수. 그렇지. 얘를 부정하면 ABC 모두 홀수 이면이 되는 거야. 저거.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거의 부정은 모두 홀수인 거야. 모두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아니다? C제곱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볼 건데 자, 뭐 해봐야지 뭐. 자, 모두 홀수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자, 얘가 A와 B가 홀수잖아. A를 뭐라고 주자고? 뭐 2n-1, 그 다음 B를 뭐라고 둘까? 2n- 이렇게 되도록 마이너스로 두는 게 좋긴 해. 1부터 시작해야 돼서. 그리고 여기다가 mn 자연수. 그치? 자, 그러면 근데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자, C가 홀수잖아. C도 홀수잖아. 그죠? 그럼 C제곱도 홀수가 될까 안 될까? 홀수야. 알았지? 그걸 일단 기억해 두고 일단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번 구해보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어떻게 돼? 2n-1의 제곱 더하기 2n-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그 다음 더하기 몇 n? 4n 마이너스 4n 플러스 1. 됐지? 자, 그러면 얘네가 다 어떻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 1 플러스 1이가 어떻게 돼? 4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네 다 뭐로 묶여? 2로 묶이죠. 다 2로 묶여 이렇게. 그지? 자, 2로 묶인다는 건 무슨 뜻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라는 얘기야? 짝수죠. 짝수야. 근데 C가 홀수이면 뭐가? C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홀수이므로 참이 돼, 거짓이 돼? 그지? 얘가 같지 않잖아. 홀수니까 애초에 같을 수가 없잖아, 절대로. 얘 더했는데 짝수 나왔는데 C제곱으로 홀수니까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라고. 됐죠? 이렇게 밝히면 돼. 굳이 막 꼭 같아야 된다, 뭐 똑같은 모양 나오는 게 아니라 저게 애초에 다르다고만 보이면 되는 거잖아. 그 대신 제일 쉬운 게 뭐야? 짝수랑 홀수랑 완전히 다른 거니까 짝수 홀수가 같지 않다. 그런 식으로만 보이면 되게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이것도 보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빈칸에다 이것도 보이는 거 쓰면 돼. C가 홀수일 때 C제곱 홀수 되는 거 보이라고 하면 여기다 보이면 돼요. 근데 나는 앞에서 이미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얘는 아마 저기 답에서는 저기 증명했어요. 여기다 하나 더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더 써줄게. C가 홀수면 C를 뭐라고 두면 돼? 뭐 2L-1로 두고 C제곱 하게 되면 2L-1의 제곱하게 되면 4L제곱 마이너스 4L 플러스 1. 그래서 2로 묶으니까 2L제곱 마이너스 2L 플러스 1이라서 C제곱도 뭐가 된다? 홀수다. 홀수 혹시 몰라서 이렇게 써줄게. 그래 다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밑에 거. 야, 밑에 거 채워봐. 1-3번 채워봐. 1-3번. 하하하. 올이 아니라 여기 답은 그럼 결국 다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보여야 되는 거잖아. 따라가려면. 야, 명제 대우 구하면 어떻게 돼? M 그리고 N이 모두 모이면 모두
짝수이면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의 반대니까 m 그리고 n이 이렇게 써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상관없어. m 그리고 n이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모듈화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짝수이면 m과 n은 뭐다?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서로소가 아니다. 자, 그래서 m과 n이 모두 자 짝수라 했으니까 가가 짝수죠. 그죠? 가 짝수 들어가면 m을 뭐라고 두고 2k 두고 n을 2l로 두면 된다. 자, 그때 자 모는 다. 야 봐봐. 야 둘 다 동시에 곱해지는 숫자가 뭐야? 내 다는 2예요. 이는 m과 n의 뭐다? 공약수이므로 모두 뭐면 m과 n이 모두 짝수이면 뭐다? m과 n은 서로소가 아니다. 됐지? 끝났네. 그럼 됐죠?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하라고. 하이마. 쉽게 생각해. 앞에 2가 이렇게 있다잉. 알지? 좋아요. 나 좀 쉬었다 하자. 40분에 할게. 귀리법 할 거야, 다음에. 자,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 자, 귀리법 할 거야, 귀리법. 이거 봐야 돼. 얘가 지금 이거 봐야 숙제한다니까? 하이마, 일어나시고. 자, 귀리법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귀리법은 뭐라고?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뭘 부정하라고? 결론. 그래서 내가 P면 Q이다 이렇게 있잖아. P면 Q이다 명제가 있으면 요걸 부정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앞에 건 다 똑같이 하는데 결론만 부정하는 거예요. 자, 명제 한번 써볼게. 2번 볼게.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이거는 물론 화살표는 없어. 화살표는 없어. 근데 결론이 뭐야? 무리수라는 게 결론이잖아. 그죠? 그러면 저거를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뭐라고? 부정해서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자, 루트 2를 무리수의 반대가 유리수야. 유리수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하자. 자, 유리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유리수가 뭐야? 요렇게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 그래요. 알겠지? 자, 분수로 표현은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 그래. 그래서 이때 mn은 서로소가 돼야지겠지, 그지? 서로소가 돼야지만 이렇게 n분의 n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양변을 제곱해봐. 그럼 2는 뭐의 제곱? m제곱분의 n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양변에 m제곱 해주니까 n제곱이 뭐가 돼요? n제곱은 2m제곱이 되겠죠, 그지? 그럼 요 말에 따르면 자, 요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n제곱이 뭐가 돼? n제곱이 뭐가 된다는 거야? 짝수란 얘기죠? n제곱 짝수, 그죠? 요 말이, 그죠? 요거 뒤에 거 2가 곱해졌으니까. 그럼 n제곱이 짝수이면 뭐가 성립할까? n이 뭐가 될까? 짝수야. 우리 저거 아까 했던 거. 자, n제곱이 짝수니까 n도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짝수라고 했으니까 n을 뭐라고 두자고? 2k 두는 거야. 이때 k도 자연수. 그 다음 요 n을 얻다가 자, 위의 식이다 뭐 하자고? 대입해봐요. 대입. 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 4k 제곱은 2m 제곱이 되고 요것도 다시 정리하면 m 제곱은 2k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성립하겠어, 얘는? m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m 제곱이 짝수가 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m 제곱이 짝수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m도 짝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지? 봐봐. n도 짝수고 m도 짝수야. 그러면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돼야 안 돼? 되지. 왜냐면 앞에서 얘가 유리수라고 한 그 유리수라고 가정한 내용이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근데 그때 mn은 서로소라는 얘기가 가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m과 n이 서로소라는 이게 뭐라 해야 돼? 멘트가 중요한데, 멘트. 그래서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짝수니까.
지금 이렇게 풀어냈을 때 짝수가 되고 지금 저기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에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귀류법에 의해서 자 뭐냐면 얘가 거짓이 됐잖아. 그죠? 그지? 그럼 반대가 맞겠지. 지금 루트 2가 유리수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 무리수밖에 안 되는 거지. 유리수가 안 되는 거니까. 그 규리법에 의해 명제가 참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 마지막에. 알겠지? 이해돼요? 자, 뭐라 갔다고 다시.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뭘 해야 돼? 부정해야 돼.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자, 뭐라고 둘 수 있어? 이렇게 분수 형태를 만들어. 근데 분수 형태 만들 때 꼭 이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알았지? m과 n이 서로소이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곱이 짝수가 되니까 n이 짝수가 되고 다시 대입해서 m제곱도 짝수가 되니까 m이 짝수가 돼서 서로소라는 말의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야. 모순. 그래서 귀법은 모순을 발견하는 거야. 왜? 유리수니까. 유리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유리수니까. 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 뭐 얘기가 뭐 내가 달라서 그래? 안 되지. 내가 분자가 1일 수도 있고 분자가 뭐 다른 숫자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m분의 n으로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말 자체가 분수로 표현을 가는 거야. 분수로. 루트 2가 분수란 뜻이야. 그래서 m분의 n이라 쓴 거라고. 어? 너 기하 분수가 서로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분수인데 아니 야 4분의 1로 하면 문제가 너무 다양해지잖아. 그래서 그냥 2분의 1 그러니까 기하 분수를 표현한 뭐 이런 식으로 기하 분수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 유리수라 했을 때. 이거 좀 솔직히 억지야. 아니, 내가 봐도 이건 솔직히 말해서 당연한 거잖아.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건 그지? 근데 그걸 억지로 증명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약분 안 되는 수. 자 그리고 2-1번은 이거 다 내가 할게. 봐. 보기나 해. 여기 못할 것 같아, 니네. 그래서 그래. 자, 2-1번. 자, 그러면 자, 결론. 자, 먼저 명제부터 쓸게. A 더하기 B가 모이면 홀수이면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하나는 짝수이다. 자, 그러면 이거 자, 결론이 2면 뒤에 게 결론이에요. 알겠죠? 그럼 저 결론을 부정하면 뭐가 될까? 결론 부정하면 하나는 홀수이고 하나는 짝수라 했으니까 이걸 부정하면 뭘까? A, B 모두 모이거나 짝수이다. 그죠? 또 두 번째는 뭘까? A, B 모두 뭐다? 홀수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결론을 부정하면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하나는 짝수라 했으니까 저걸 부정하면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수이 되고 둘 다 보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이고. 자, 그러면 모두 짝수라고 했으니까 A를 뭐라고 두면 돼? 2K, B를 뭐라고? 뭐 2M 이렇게. 됐지? 그리고 K와 M은 뭐라고? 자연수이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죠? 자, 그럼 두 개를 뭐 하면 돼? 두 개를 더해. 그죠? A 더하기 B가 얘잖아. 그죠? A 더하기 B가 2K 더하기 2M. 얘가 뭐가 돼요?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뭐야? 가정의 모순이죠. 왜? 얘가 짝수니까. 짝수이므로 A 더하기 B가 가정이 앞에 있는 이게 가정이잖아. 그죠? A 더하기 B가 홀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됐지? 결론만 바꾸는. 내가 말했잖아. 결론만 부정하라고. 결론만. 앞에 가정 바꾸지 말고. 가정의 모순이 됐잖아. 가정의 모순 됐잖아. 그다음 또 두 번째 것도 A, B 모두 홀수이면 A를 뭐라고 두고 2K 빼기 1, B를 뭐 2M 빼기 1로 두고 여기서 또 K와 M 모두 자연수다.
써주고요. 그 다음 a 더하기 b를 구하면 2k-1 더하기 2m-1이니까 어떻게 돼? 2k 플러스 2m-2니까 2로 묶여 안 묶여? 이렇게 묶이잖아. 그죠? 그럼 얘도 짝수이므로 a 더하기 b가 홀수라는 가정의 모순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규율법에서 이게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요것만 써놓으면 돼. 빨리 적어요. 뭐 적든가 아니면 포인트만 적든가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는 요 밑에 거 있죠? 2-2번 빈칸 채워봐. 2-2번 빈칸 채워봐. 2-2번. 그래, 잘하고 있어. 자, 절대부등식이야. 자,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반드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 그래요. 뭐라고? 반드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 그래.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걸 우리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떤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인데 뭐 요거는 아닌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겠죠. 그죠? 물론 이제 x가 실수일 때만 0보다 커져.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절대 부등식인 거야.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예시를 들진 않고요. 다른 모양들을 볼 건데 자, 일단은 자, 절대 부등식을 우리가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이 있어. 절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뜻하잖아. 그죠? 얘를 밝히기 위해서 자, 부등식에 좀 성질을 할 건데 자, 뭐냐면 자, A가 B보다 크면요. 자, 어떻게 증명할 거냐? 빼서 0보다 크면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크다는 걸 보이려면 빼서 0보다 큰지 아닌지를 밝히면 되고요. 또, 자, 또 다른 건 뭐냐면은 항상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제곱했으니까. 제곱했으니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제곱한 거 더했을 때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얘는 뭘 쓰면 되겠어? 뭐 각각 완전 제곱식 모양 꼴로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되면 이 말은 뭐랑 똑같을까? 둘 다 0이란 말과 똑같은 거겠지. 그죠? 둘 다 0이란 말이 다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요. 제곱해도 0보다 제곱해도 얘가 더 커요. 오케이? 이해됐지? 또 더 나아가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만 더 얹을게. 루트를 씌워도 커요. 됐지? 그러니까 둘 다 양수면은 양수고 A가 B보다 크면 제곱을 해도 유지가 되고 루트를 씌워도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자, 그리고 그다음 요거 중요해요. 절대값 A제곱은 A제곱으로 똑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야.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다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그죠? 다 맞는 말이거든. 자, 그리고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절대부등식이 반드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자, 요것도 있어. 자, 또 하나.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산술 기하 평균. 요거는 뭐 외워서 또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산술 기하 평균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산술 평균은 뭐냐면 우리 평균이 우리 과목 평균 구하면 그 평균 구하잖아. 어떻게 구해 평균? 다 더한 다음에 과목 수로 나누잖아. 그죠? 이거는 두 개의 숫자에 대해서 양수 A, B에 대해서 2분의 A 더하기 B가 산술 평균이야. 오케이? 기하 평균은 이거 들어봤나? 아, 너희 아직 안 배웠겠구나. 기하 평균이 뭐냐면 넓이의 평균이라고 하면 돼. 넓이의 평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AB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 항상 산술 평균이 더 커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쓸까? 하나 더 씁시다. 자, 여기다 하나 더 쓸 거예요. 요거 하나, 잠깐만. 이거 아니다. 아마 받으랬다. 잠깐만 헷갈려.
기하평균이에요. 요것도 성립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없을 거야. 근데 안 나오겠지? 그냥 지울게. 안 나오네? 쓰지 말자 그냥. 지우자. 저 앞에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요거 됩니다. 자,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의 관계인데, 자, 얘가 등식이 성립할 때가 있어. 언제 성립한다고? 등식이 성립할 때는 두 개가 같을 때만 성립해요. 알겠지? 나머지는 항상 산술평이 더 커요. 이거 은근 많이 써요.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씁니다. 계속 쓸 거니까 기억해 두고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 선택하신 분들도 끝까지 기억해 놔야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이것도 외워서 쓸 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한 게 뭐보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자, 위에서 산술기하평균은 a, b가 양수일 때만 성립해요.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 b, x, y가 다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다 돼요. 요거 둘 다 외워서 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쓰는 게 달라지는 겨. 산술기하를 쓸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지 그게 달라진다. 자, 산술기하는 주로 양수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산술기하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주어져요. 더하기나 곱하기가 주어져. 오케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주로 쓰냐? 자,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을 때 쓰고요. 주로 이렇게 요거 구하라고 한다라든가 요거 또는 뭐 요런 게 주어졌을 때 제곱 더해진 게 주어지거나 곱한 거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게 되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거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따 좀 봅시다. 자, 먼저 증명하는 거 보자. 자, 3번. 필수 문제 3번. 자, 필수 문제 3번 보면 여기 그냥 이렇게 내용 봐. 그냥 내용 기억해. 왜? 좀 더 하고 가. 5분 뒤에 5분 뒤에 5분만. 새끼 저거 씨. 제가 폰 뺏긴 놈이야. 자, 요거 구하는 거야. 얘가 반드시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내가 크기 비교할 때 뭐 하라 했어? 빼서 0보다 크면 된다 했었죠. 그죠? 얘도 똑같이 하면 돼. 하이마 보고 있는겨? 너 안 보고 있지?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거 요거 전개돼야 안 돼?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일단 이거 나중에 쓰자. 밝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빼기 y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제곱이니까 항상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그러니까 막상 증명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오케이? 자, 다음. 자, 2번. 자, 2번은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a 양수, b 양수야. 그지? 자, 안에 루트가 있으면 힘들어요. 루트가 있으면. 근데 뭐라 했어? 자, 루트가 쓰여 있어도 얘 다 양수죠. 그죠? 싹 다 양수면 뭐 해도 된다 했어? 제곱해서 비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하자고? 제곱을 해. 제곱을 해서 지금 요게 누가 더 큰지 비교할 거예요. 이렇게. 제곱하니까 a 더하기 b가 되겠지. 됐지? 자, 그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제곱한 다음에 빼서 비교하자. 제곱한 다음에 빼서 비교합시다. 이거.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루트 ab 더하기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얘네가 다 사라지죠? 뭐가 돼요? 2루트 ab인데 ab가 양수고 얘도 다 양수니까 싹 다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그럼 누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제곱하기 전 모양 얘도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지?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곱해서 보이고 다시 거꾸로 해도 똑같다. 알겠지? 이렇게 보이면 되겠습니다. 얘는 나랑 다르겠나? 야, 자, 3-1번 해볼래요? 그래도 3-1번. 자, 3-1번 내가 얘기했듯이 자, 크기 비교할 때 넘겨서 빼서 비교해. 빼서 비교하면 돼요.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모양 만들면 돼. 만약에 절대값이거나 그러게 되면 제곱해서 빼세요. 제곱해서. 3번은 이거 잘하나 한번 볼게. 3번은 잘하나 확인 좀 해보자. 자, 1번은 안 할게. 그럼 2번만 좀 할게요. 자, 2번 보면은 절대값 a 플러스 1이 절대값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증명하는 거잖아. 그지? 자, 어떻게 하라 했어? 이게 얘 성립한다는 건 어차피 양수니까 뭐에서 성립하자고? 제곱해서 비교하자고. 제곱해서 빼서 비교하면 돼요. 알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값 제곱하면 없어져. 알았지? 얘는 살아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돼?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더하기 1 빼기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죠. 됐어? 근데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a제곱과 똑같죠? 얘는 몰라. 이건 냅둬. 근데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럼 뭐가 남아요? 2 절대값 a 마이너스 2a가 됐죠. 그지? 근데 우리가 뭘 알아? 절대값 a가 a보다 커 나왔다는 거 알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얘가? 절대값 a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얘도 0보다 커나 같은 거야. 됐지?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그럼 얘가 되는 거지? 이거의 제곱이 a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은 거니까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얘가 절대값 a 플러스 1 요거랑 절대값 a 플러스 1 이렇게 된 게 이게 된다 이거야. 됐지?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빼라고. 응?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야 돼. 요거. 아 당연하지. 야 절대값 씌운 게 더 크지. 그냥 a보다. 양수면 같겠지만 음수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2면 얘가 2가 되니까 절대값 씌운 게 더 큰 거야. 알았지? 어떻게 3번 해야 돼? 3번도 해? 정답? 아니 정답 이거야. 바로 쓸게. 그러니까 3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요거 밝히면 되는 거야. 얘가 뭔데? 2분의 1하고 중괄호 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거니까 얘가 항상 0보다 커 나왔잖아. 제곱이니까 그죠? 이렇게 쓰면 끝이야. 알지? 얘가 크니까 그럼 얘가 크니까 뭐 그러면 얘가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크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a제곱도 배제기 c제곱이 요거지 뭐. 결론만 쓰면 되는 거야. 뭐 길 것도 없어.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능합니다. 이해됐지? 자, 뭐 등호를 쓰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등호는 그냥 등호 해야 되나? 뭐 등호 하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등호가 언제 성립해? 등호. 는이 언제 성립해? A는 B는 C일 때 성립해. 등호. 알겠지? 일 때 얘가 0 되는 거 있잖아. 뭐 C야 C. 일 때 근데 여기 뭐가 성립하겠어? 얘네 둘이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그냥 A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등호 성립. 그지? 음수가 되면 얘가 말이 안 되잖아. 양수일 때만 되는 거야. 너 또 누구랑 대화했어? 남자야? 남자친구? 또 지호 빨리 저기 남친 생겨야지. 응? 음수면 안 되지. 야, 마이너스 2 넣어봐. 얘 마이너스 2 넣어봐, 새끼야. 마이너스면 얘 뭐 되는데? 1 되잖아. 얘 마이너스면 3 되잖아, 새끼야. 뭘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등호. 이건 부등호고, 임마. 는. 등호는 는이야, 는. 왜? 그러니까 등호라는 건 는이 언제 성립하냐 물어봐. 는이 언제 성립하냐. 등식 성립하는 거하고 등호하고 성립하는 거 써야 돼. 그러니까 위에는 써놨잖아. 얘 보기에서. 그래서 써놓은 거야, 나도. 답적일 때 뭐라 적었네. 답줄 때 증명을 이것도 써야지. 만약에 보이라고 하면. 안 쓰면 틀리죠. 그래서 쓴 거잖아, 나도.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 찾으면 돼. 이 절대값 a 플러스 1이 누구랑?
절대값 a 플러스 가 같을 때 이거 언제겠어? a가 양수일 때밖에 안 되잖아. 그지? 등호 성립이 안 되는 이유. 그런 문제는 애초에 는이 없겠죠. 그건 는이 아예 없다고 나오겠지. 는이 없다고 나오겠지. 증명한 말에서. 그럼 됐어? 해결됐어? 자, 그럼 밑에 3-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 아무튼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건 결국 뭐 당연한 말 또 하는 건데 그냥 빼서 비교하거나 제곱해서 빼세요. 자, 필수제 4번. 자, 이번엔 산술기하평균이에요. 산술기하평균. 자, 산술기하평균은 언제 쓰냐고 했어. 이게 양수라는 표현이 있으면 쓰는 거야. 양수라는 표현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자, 1번 봐요. xy가 얼마래? 2일 때 3x 더하기 4y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곱한 게 주어지니까 산술기하평균 쓰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어? 두 개 더한 걸 뭐로 나눈 거? 2로 나눈 게, 자, 루트. 자, 얘가 저기 한 덩어리 a야, a. 얘가 b야. 두 개 뭐 한 거? 여기 곱한 게 들어가는 거야. 12xy. 됐죠? 자, 그러고 나서 xy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다시 쓰면 3x 더하기 4y가 루트 뭐가 되는 거야? 24보다 크나 같은 거지, 그지? 그럼 얘는 고치면 얼마가 되고? 2루트 6인가요? 그지? 그 다음에 2를 곱하니까 3x 더하기 4y가 4루트 6보다 크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4루트 6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4루트 6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2번 봐요. 자, 2번은 x 더하기 9y가 12일 때 xy의 최대값 구해라. 최대값 구해라. 자, 더한 게 주어진 거 있어. 그러니까 곱한 게 주어지거나 더한 게 주어지면은 양수일 때는 산술기하 평균이야. 그럼 2분의 x 더하기 9y는 루트 2개 곱한 거야. 9xy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됐나요? 근데 x 더하기 9y가 얼마야? 12잖아. 그죠? 그럼 약분하니까 얼마? 루트 9xy가 6 이하가 되고요. 양변 뭐 해줘요? 자,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제곱해도 돼요. 36이 9xy 이하, 9xy가 36 이하다. 약분하니까 xy가 뭐 이하가 되는 거야? 4 이하가 되겠지. 4. 최대값 4 쓰면 돼요.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제 산술기하 쓰는 거는 조금 그래도 좀 보이긴 하지 않나? 아닌가? 자, 요거 지금 요거 저기 4-1번부터 4-3번까지 요거 세 문제 해봐. 세 문제. 다 산술기하 쓰는 거야. 산술기하. 자, 산술기하 평균 물론 지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제 저기 어디야? 2학기 기말고사 범위죠, 여기는. 그래서 범위인데 근데 그때도 잘 나올 겁니다. 문제 나오게 되면. 자, 4-3번. 자, 양수 AB에 대해서 4-3번 맞지? 자, A제곱 더하기 16B제곱이 8이야. 그러니까 지금 더한 게 주어졌잖아. 산술 평균에 들어가는 거야, 더하기는. 알겠지? 산술 평균에 더하기는. 그럼 2분의 써, 그냥. 주어진 거 써. 그러면 그거 이상은 뭐 루트 2개 곱한 거죠. 16a제곱 b제곱이야. 됐어? 그 다음 얘가 얼만데? 8이잖아. 약분하니까 얼마? 4. 자, 이거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 4ab로 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 양면 4로 나눠주니까 ab가 뭐 이하다? 1 이하다. 최대값은 1이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들어갈 때만 잘 집어넣어라. 자, 그 다음 4-4번은 a 더하기 b가 2고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요거 어떻게 하면 돼? 요거는 자 뭐로? 더한 거잖아. 그럼 뭐로 나눠? 2로 나눈 게 루트 2개 뭐 한 거? 곱한 거잖아요. 맞아 아니야? 곱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은 자, 이 2를 곱해줘. 곱해준 다음에 이거 뭐 해줄 거냐면 저기 통분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ab분의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분의 1 되겠죠. 그죠? 얘가 얼마야? 2잖아. 그죠? 그러면 갖다 집어 넣을 거야. 그럼 ab분의 2가 자 2 루트
AB분의 1인데 일단은 지금 거슬리잖아. 루트가 거슬리잖아. 못 나가니까 그냥 양변을 그냥 제곱해버려. 제곱해버려. 아, 잠깐만. 이거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그래. 일단 우리가 AB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양변 제곱해요. 그럼 2로 나누고 제곱해. 2로 나누고. 그럼 A제곱 B제곱분의 1. 그다음 여기는 AB분의 1 되겠지? 그럼 양변에 A제곱 B제곱 그냥 곱해버려. 그럼 여기 뭐가 되고? 1. 여기는 AB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B가 1 이하가 될 거예요. 그죠?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AB분의 1. 이거 양변 AB로 나누면 뭐가 돼요? AB가 뭐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그 다음은 저기로 가요. 저기로.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요거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2루트 AB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AB분의 1이 뭐 이상이라 했어? 1 이상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 이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가 뭐 이상이다? 요거 3단 논법 2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주어진 거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갔네. 아이씨. 야, 이거 다시 하자. 이거 내가 너무 돌아갔다. 다시 설명했어.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 자, 다시 설명할게. 답은 맞는데 설명을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요거잖아. 그지? 근데 자, 이거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아까 썼듯이 요거를 밝히면 되는 거야. 요거 이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뭘 밝힐 거냐면 AB의 저기 부호, AB의 뭐라 해야 돼? 범위? AB의 범위를 구할 건데 요거 이용해서 AB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얼마로? 2루트 AB로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잖아. 약분하니까 얼마? 루트 AB가 뭐 이하다? 1 이하다. 그지? 제곱하니까 뭐 제곱해도 되고 이거 역수로 바꿔도 되는데 AB가 1 이하다. 그지? 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양변을 AB로 나누면 AB분의 1이 뭐 이상이다? 1 이상이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 이상이 돼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뭐 이상이다? 2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이렇게. 요거 어려운 거긴 해. 헷갈리죠? 그죠? 거꾸로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얘는 얘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여기 통해서 구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이렇게 해서 잘 써놔봐. 여기 3단 논법 돼요. 이게 되면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지? 당연한 거야. 자. 다음은 5번. 하이만 다 적었어? 응? 왜냐면 원래 더한 게 이렇게 나눈 게 루트 AB였잖아. 그지? 요거를 2를 곱해서 편의상 요렇게 좀 써주면 돼. 왜냐면 번분수 나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분수 안에 또 분수 있으니까. 자, 1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참고로 자, 이 문제 있죠.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오면 지금 이 상태로 뭐 하냐면 가끔 착각을 해. 어떻게 착각을 하냐? 앞에 거 산술기하 평균 쓰고 뒤에 거 산술기하 평균 쓰고 두 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돼. 뭐라고?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각각을 구해서 곱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알겠지? 산술기하 평균은 딱 한 번만 쓰셔야 돼요. 쓴 걸 곱하는 거 안 돼. 무조건 한 번에 딱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 괄호니까 전개해줘. 다 전개해줘. 전개하면 어떻게 돼? 3. 그 다음은 y분의 4x. 그 다음은 x분의 9y 더하기 12가 됐죠. 이렇게 정리가 돼. 전개한 게. 자, 그러면 자 앞에 있는 숫자 다 써봐. 15 더하기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9y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참고로 앞에 거 신경 쓰지 말고 얘네 두 개가 지금 x, y가 다 양수니까 뭐가 성립하냐면 앞에 15를 제외하고 두 개 더한 거잖아. 그럼 산술기하 평균에 따라서 요걸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15 더하기 2 루트 두 개를 뭐 한 거? 곱한 거. 요렇게. 그럼 뭐가 돼버려? 약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돼? 4구 36이 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겨? 15 더하기 2 곱하기 36이니까 6이 돼서 뭐가 되는겨 얘가? 얼마? 27. 그래서 27 이상이 되죠. 이건 이게 능률하는 게 맞겠다. 27이 최소값이 되는 거다. 됐지? 자, 이런 모양 다시 설명할게. 자, 이런 모양 어떻게 하라고? 각각을 최소값을 구해서 곱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뭐 하라고? 다 전개해. 전개하고 나서 숫자를 제외하고 상수항 제외하고 문자 두 개를 보니까 약분할 수 있는 모양이 나와요. 약분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면 지금 밑에 쓴 무슨 경우?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이 앞에 거 그대로 가고 플러스 2 루트 두 개 곱한 거 계산하면 27 이상이 나오게 된다. 알겠지? 자, 다음 것도 해볼게요. 자, 2번. 자, 2번. 자, 2번도 보면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4x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자, 이거는 지금 약분이 돼야 안 돼? 약분이 안 돼요. 그죠? 약분 되게 만들면 돼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 자, 4x. 자, 얼마를 해줄 거냐면 분모가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얘를 어떤 모양을 만들 거냐면 이런 모양을 만들 거야. 4x 플러스 3이라는 모양을 만들 거라서 그럼 저 모양이 되려면 얼마를 더해준 거야? 12를 더했으니까 12를 빼주는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 부정방정식 풀 때처럼 그냥 저 묶음 모양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할게. 요거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12. 그럼 얘 상수항 신경 쓰지 말고 얘네 둘 보니까 딱 곱하면 약분 되겠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는 힌트도 있어. 그럼 얘네 둘 다 뭐가 되는데? 양수가 되니까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2 루트 두 개 뭐 한 거? 곱한 거. 곱하니까 4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약분 돼버리죠. 그지? 그럼 계산하면 뭐가 돼? 얘는 루트 4니까 맞고 나면 뭐가 돼? 2가 되니까 4 빼기 10이라서 뭐? 마이너스 8 이상이 되는 거야. 이게 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라고? 약분될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 줘라. 자, 지금 5-1번, 5-2번 이거 두 개. 아, 왜 갑자기 기침을 해?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기침을 하면 내가 안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 임마. 자, 그러면은 5-1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양수 xy에 대해서 자, 9x 더하기 2y가 16이야. 자, 이거 나왔고 나는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나는 이거를 알고 싶은 거야, 최종적으로. 그럼 얘를 뭐 해줘? 산술기하 평균을 구하면 루트 xy분의 2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xy, 요거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요거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까 xy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걸 어디서 찾냐? 여기서 찾는 거야. 얘 어떻게 되는데? 자, 9x 더하기 2y가 2 루트 곱하니까 얼마? 18xy보다 크나 같은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만데? 16이잖아. 약분할 수 있잖아. 제곱하면 어떻게 돼? 64, 18xy 됐나요? 그지? 그럼 약분이 돼야 안 돼. 내가 잘못 썼나 혹시? 아니지? 약분이야. 그럼 xy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2, 9, 18, 2, 32. 이렇게 나오는데 9분의 3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됐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야? xy분의 2잖아. 그죠? 그 이 모양 만들면 돼.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주고 xy로 나눠봐. 그러면 9분의 32 곱하기 xy분의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양변을 얼마 곱해줘?
16분의 9를 곱해줘. 그래야 얘 모양 나오잖아. 그래서 xy분의 뭐가 되면 2가 뭐보다 16분의 9보다 커 나왔다는 거 알았잖아. 그죠? 그러면 요 모양이니까 루트 씌워도 돼, 안 돼? 되겠지, 양수니까. 그럼 얘가 뭐보다 커 나왔던 거야? 얘가 뭐야? 얘가 4분의 3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겨? 2, 그 다음 여기 얘 전체가 지금 4분의 3 된 거야. 곱하기 4분의 3이라서 최소값은 얼마? 2분의 3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모양인데 그 모양을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모양을 만들어 가서 그 모양 만든 거야. 그 다음 대입한 거야. 끝난 거야. 한 번 더 설명할까요? 민수야 한 번 더 설명해. 저희 사람 이름으로 된 공식 한 번 더 외우지 않았어요? 뭐 드모르간의 법칙? 해밍 저기 헤일리 해밍턴의 정리? 예. 그건 저기 행렬에서 나온 행렬. 왜 아니지? 잠깐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닌데? 잠깐만. 자, 뭐 문제 생겼다. 비상, 초비상. 음. 왜 틀렸지? 잠깐만. 최소값. 저거는 2루트 2개 곱한 거분의 2. 나 또 어디 실수했냐 또. 참네. 2 했고 8 18xy 제곱하니까 88이 64 2 나누기 32 9 xy는 9분의 32 xy를 나누고 16분의 9 곱해서 xy분의 2 구하고 루트 씌우면 4분의 3 얘가 4분의 3인데? 맞는데? 어디 잘못했지?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건가? 너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거 같다, 이거. 이렇게 구하면 나와야 될 텐데. 아이씨, 이런 젠장 이거 안 나오네. 이건 때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또 왜? 참 그지 같네. 야야야야야야 이거 다시 갈아엎자. 이거 설명 듣고 가. 이거 설명 다 갈아엎어야 돼. 이걸 안 나오잖아. 그럼 풀이가 잘못된 거지 뭐. 아니 근데 이게 부등식이다 보니까 내가 방금 2분의 3 구했는데 근데 나도 왜 이러냐 이게 문제가? 잠깐만. 내가 설명한 거잖아 그게. 야 곱해보자 이거. 곱해서 해보자 이번엔. 곱해서 해보자. 곱하면 16 곱하기 x분의 근데 16 곱하기잖아. 그것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데 그지? 얘 문제 그지 같네. 왜 안 나와? 나 이해가 안 되네. 아까 걸로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거는 곱해볼게. 자 곱해봐봐. 어떻게 돼? 곱하면 18 더하기 y분의 9x 더하기 x분의 4y 더하기 2.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0 더하기 y분의 9x 더하기 x분의 4y가 되고 그게 뭐보다?
20 더하기 2 루트 2개 곱하면 어떻게 돼? 36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데? 20 더하기 얼마? 10이라서 32 이상이 돼요. 근데 앞에 게 뭔데? 얘가 사실상 16이죠? 그래서 나눠주니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 뭐 이상이다? 2 이상이다. 근데 왜 아까 건 왜 안 됐지?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기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게 6-1번에 있었었잖아. 그죠? 이렇게 6-1번에. 그지? 근데 아까 게 왜 안 되는 거지? 아까 거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까 얘기했잖아. 산술기하를 2번 써서 곱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지금 그거 했네. 산술기하를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 써가지고 곱해가지고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곱하게 되면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등식을 곱하게 되면 범위가 더 넓어져. 그래서 사실 뭐 2분의 3도 범위 안에 들어가죠.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이것도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얘가 더 넓은 범위가 나오게 돼. 아, 근데 이거는 너희 혼동하겠다, 이거는. 근데 아까 거는 됐잖아. x, y 됐는데 왜 얘는 안 될까? 아, 얘네 모양이 달라서?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아, 되게 뭔가 애매하다. 근데 일단 이렇게 좀 정의할게. 아까 전에 된 이유는 x 더하기 y가 주어지니까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얘가 모시기가 주어지고 요거 있지. 요거는 처음에 풀었던 방식대로 풀어도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똑같잖아. 똑같고 지금 더 곱해진 숫자가 없잖아. 하이. 너만 왔어? 좀 늦게 온데? 가서 공부하고 있어. 자, 이렇게 모양이 더 곱해진 숫자 없이 똑같으면 아까 전에 풀었던 대로 하면 돼요. 아까 풀었던 거 있지? 요걸로 이용해서 AB의 요거 구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거 구하면 되는데 얘는 보면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 다르죠?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가 더 다른 숫자가 곱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같지 않고 더 다른 숫자들이 더 곱해져 있게 되면은 다른 숫자가 더 곱해져 있으면 두 개를 꼭 어떻게 해서 곱하기로 해서 그 다음 산술기하평을 쓰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곱하기 한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한 거. 곱하면 36이잖아. 약분돼서.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저기 170쪽. 자,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용하는 거 보여줄게요. 자, 보여준다고 새끼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다시 써줄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이거는 양수라는 얘기 없어도 돼. 그냥 실수란 말만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되고? 5가 되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5죠. 그죠?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주어지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뭘 구하라 했냐면 ax 더하기 b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뭐 하라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집어넣으면 돼. 요거 제곱은 요거 두 개 뭐 한 거? 곱한 거야. 9 곱하기 45야. 얘 얼마냐? 225인가? 그지? 그러면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 15가 돼요. ax 플러스 by가. 최대값 얼마? 네, 15가 되는 거야. 물론 이쪽에 마이너스 15 생겨. 됐지? 제곱이 22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 개 사이. 그 최대값은 15가 되는 거야. 됐지? 자, 2번. 수업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지우야, 너만 들으면 돼. 선생님 저 들려주세요. 나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이게 과민 반응이세요? 찔렸어요? 네. 왜 찔려? 자, 지금 여기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주어졌잖아. 그지? 그럼 여기 앞에 있는 2랑 4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곱 해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한 다음에 그것이 2x 더하기 4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지? 얘가 얼만데? 20이죠? 얘 얼만데? 20이에요. 그러면 루트 씌우니까
2x 더하기 4y가 자 20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야. 됐지? 하이마 왜? 물 마시고 와요 가서. 이해 안 돼? 적용하는 거야 그냥 적용하는 거야. 아 어제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어제 설명한 건 아니고 2차 부등식인데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한 거야. 네. 아 내가 이렇게 가렸어? 제곱 이렇게 가렸어? 알겠어. 자 6-1, 6-2 이거 두 개 해봐. 6-1, 6-2. 요거 옆에 거기 다 할 때까지 안 끝낼 거야. 너희가 자초한 거야.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아니 알 수도 있어요. 아니야. 너희 몰라. 네, 알 것 같긴 한데.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됐어. 아 진짜 자, 요 모양이니까 코바 슈브르시는 거. 야, 이게 안에 있는 게 앞에 1 곱하기 a잖아. 그럼 어떻게 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a 더하기 3b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됐지? 그럼 얘가 얼만데? 1 더하기 9니까 10이죠? 얘는 얼마야? 100이네요. 그죠? 자, 근데 최대가 된다 했으니까 최대가 되는 거는 뭐가 될 때야? 1000이죠? 제곱이니까. 근데 최대가 된다는 건 등식이 성립할 때, 등식. 근데 요거 내가 아까 전에 등식 성립할 때를 안 알려주긴 했어. 자, 언제 성립하는 건지 보여줄게. 자, 요렇게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 아닌가? 자, 요렇게 있을 때 등식은 언제 성립하냐? 자, 지금 x랑 누구랑 연관이 있는 거야? a랑 연관이 있지, 그지? 그냥 b랑 누구랑 연관이 있는 거야? y랑 연관이 있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자, a분의 x는 b분의 y라 쓰면 돼요. 그냥 외워,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다르게 설명할 거야. 등호가 뭐 서로 막 이상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쉬워. 뭐라고? a분의 x는 b분의 y랑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 a분의 x는 b분의 y랑 같다. 그럼 여기 봐봐. 자, 앞에가 a가 1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1이고 여기가 a잖아, 그죠? 그럼 1분의 a랑 뭐분의 뭐랑 3분의 b랑 같을 때야. 오케이? 그럼 언제가 되는 거야, 얘가? 3의 2가 b가 될 때야, 그죠? 됐지? 그럼 얘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 등호가 성립한다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서 어떻게? 1000은 얼마? a 더하기 b에다가 3a 대입하니까 9a가 되겠지. 9a 이렇게 제곱이 되고요. 풀면 어떻게 되겠어? 10a의 제곱이니까 100a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1000 0 2개 지우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근데 곱을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뭐라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식이 성립하는 건 언제라고? 관련 있는 거 a분의 x는 b분의 y랑 같다라고 기억하는 게 제일 쉽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나중에 해보고. 자, 7번. 요거만 설명하고 오늘 끝낼게. 7번. 자, 길이가 몇 미터? 800m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었어. 근데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줄 들어가 있어요. 줄. 그 줄도 다 쓴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세로의 길이를 내가 y라고 할게. 그 다음 가로 전체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2x 더하기 y 몇 개? 5y가 800이라는 우리가 줄의 총 길이가 나오게 되겠지. 됐나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밭의 넓이가 최대다. 그러면 xy의 뭐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아, 아니야? 그쵸? 밭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얘는 뭐냐면 바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x 더하기 5y를 2로 나눈 게 2루트 얼마? 10xy죠. 이해돼요? 2x랑 5y니까. 그지? 그럼 얘가 얼만데? 800이잖아. 2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2 쓰면 안 되지? 쏘리. 402 루트
10xy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양변을 뭐 해줘? 제곱해줘. 그러면 160000이 10xy보다 크거나 같고요. 10 나눠주니까 xy 최대값은 얼마 되는 거야? 16,000인가요? 그쵸? 근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최대가 될 때는 는이 성립할 때거든. 그때 뭐라 그랬어? 얘랑 얘랑 같을 때야. 뭐라고? 같을 때라고. 얘가 두 개 같을 때야. 같을 때 성립해요. 2x는 몇 y? 5y일 때 성립이 된다.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식이 성립할 때는 언제라고요? x랑 y랑 같을 때예요. 알았지? 두 개 같으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돼? 아이씨 아까 괜히 나왔네. 자, xy가 뭐라 했어? 16,000이라 했죠? 여기다가 x로 정리해. x는 2분의 5y.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5y 제곱이 얼마? 16,000. 그지? 5 나누면 5, 3, 15, 5, 20 이렇게. 그지? 공 하나 지워야겠다. 그죠? 그 다음 2 곱하니까 y 제곱이 6,400이야. 그죠? 그럼 y가 얼마 나와? y가 80이죠. y가 80이니까 여기다 80 대입하면 2, 40. x가 얼마? x가 2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가로 200, 세로 80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했던 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식이 성립할 조건,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식이 성립할 조건 잊지 말고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173쪽까지인데 4쪽도 해봐. 알았지? 173쪽까지랑 네. 잠깐만. 자, 유형편은 66쪽까지야. 알았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질문 받긴 할 거야. 다음 주 일요일에도 월평이 월평인데. 네. 자, 유형편은 66쪽까지, 개념편은 173쪽까지. 뭐 몇 번? 어디? 6-2번에 13. 마이너스 나오면 안 돼. 제곱이잖아.